내년 집값에 대한 전망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조차도 집값 전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집값 전망해서 틀리면 신뢰에 손상을 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집값 전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 마이너스 1.5%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어떤 전망도 뭐 잘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국책연구기관이든 민간연구기관이든 집값에 대해서 맞추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표가 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지표까지는 이게 뭔가 추세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집값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진짜 죽을 듯합니다. 심리가 바뀌면요, 어떤 집값 예측을 해놔도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과감하게 이래 집값을 전망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전망을 했다는 것, 그것만 이해하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1.5%예요. 올해도 말입니다. 마이너스 3.4%가 떨어질 거다. 전국의 집값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도 떨어지고 내년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두 번째는요, 아니 이자가 높더라도요, 경기가 좋으면 이자 갚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어떻게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려가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시장의 어떤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여러분, 이곳만은 오른다는 거예요. 이곳만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2019년에 마이너스 0.4%, 2020년에는 5.4%, 2021년에 9.9%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4.7%가 떨어졌고요. 올해 3.4%가 떨어지고 내년에 1.5%가 떨어지지만요, 이곳 서울은 오른다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서울은 보면 말입니다.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빨간색이. 이게 안 써 있는데요. 빨간색이 서울인데 이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1.3%였고요. 2020년에 2.7% 올랐고요. 2021년에 6.5%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4.8%가 떨어졌지만 올해는 1.8% 떨어지는데 그치고요. 내년에는 1%가 오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1%가 오른다. 수도권은 떨어지기는 떨어져요. 서울처럼 오르지는 않는다. 서울은 지금 1% 오른다고 하지만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거죠.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인천,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0.3%가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에 0.5%였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6.5%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21년에 12.8%나 올랐고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폭도 컸습니다. 2022년에는 6.5%가 떨어졌고요. 올해는 3.4%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0.3%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집값에 대한 이야기는 2008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죠. 2008년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요즘 시장을 보면 2008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가는 그런 모양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진짜 여러 번 드렸어요. 실제로 지표가 말입니다. 2008년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부동산 시장 내지는 집값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를 보면 말입니다. 2008년에는 10.21%가 떨어졌는데 2009년에는 21.21%가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10년, 11년, 12년 3년 동안 떨어지고요. 2013년에서야 겨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서 좌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요. 인허가 실적이나 착공 실적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 착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54%가 적거든요. 내년이. 지금 1월에서 7월까지거든요. 지금 인허가 실적도 29.9%가 적고요. 예년에 비해서는요. 실제로 2022년에는 52만 2천 건인데 지금 올해는 20만 7천 건. 인허가가. 그럼 인허가라는 게 3년 후에 집값이 집의 어떤 집값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인허가를 받고 한 3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집값이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약보합에서 머물지 모르지만 후년 2025년 2026년에는 폭등한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허가가 이렇기 때문에 착공도 적기 때문에 착공도 말입니다. 2022년에 38만 3,400만 가구 3,4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에서 10월까지 10만 2,300가구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집값이 덜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지표가 또 작동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처음으로 말입니다. 집값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는 사실이고요. 그 전망이 마치 말입니다. 서울은 오르고 수도권은 떨어진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알아놓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요.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오른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계속 정환진 TV를 지켜보시면서 제가 지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심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어떤 조사도 중요하지만요. 시장의 이야기 또 정환진 TV의 어떤 지표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